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이 최근 이라크와 1,358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첫 해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수리온을 비롯한 국내 개발 헬기 현황과 수출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무기 전문가이시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편집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저 역시 뭐 여러 유튜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요즘 뭐 헬기 수출은 거의 기대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없었고. 예. 근데 이제 우리 수리온 헬기가 이제 수출 시장에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뭐 미군으로부터 UH-60이나 이런 헬기는 거의 다 수입해가지고 쓰고 뭐 아파치 헬기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뭐 이랬는데 무기 거를 뭐 미국 걸 대부분 쓰는 걸로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헬기를 우리가 자체 생산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배경이 뭐죠? 이게 그 지금 수리온 헬기인지 말씀이신데 그 최초에 그 기획이 된 거, 이 국산 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획이 된 거는 이미 좀 1989년 상당히 좀 오래전에 기획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업명 KHB 사업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기 훨씬 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목적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미국제 UH-1H 기동헬기가 있어요. 육군의 주력이죠. 지금은 다 퇴역했지만은. 그게 이제 뭐 신규 생산품을 우리가 돈 주고 사온다든지 그것조차도 아니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 헬기를 싼 값에 그거를 한 140여 대를 보유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도 빨리 오고 그 기존의 UH-1H를 또 대체한다는 목적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공식 발표를 하고 면허 생산을 이제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생산해서 그것도 140여 대를 육군, 해군, 뭐 공군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은 또 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면허 생산도 국내 항공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를.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이 돼서 2005년 이제 초기 3월달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이제 국산 헬기 개발을 하자. KHP 사업단이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외형적인 어떤 그 좀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 기술을 뭐 받아와야 되고 좀 부족한 기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미국 회사 한 개 회사 벨사,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레오나르도, 지금의 레오나르도 회사, 이태리 회사죠. 그 한 개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KHP에 진짜 기술을 제공한 프랑스의 그 당시에 유로콥터사. 그래서 3개사를 경쟁을 시켰는데 이 이태리 회사나 미국 회사는 그냥 자기들 그 제품, 기존의 기성 제품을 가져가서 약간 뜯어 고쳐 써라. 그게 이제 한국형이랑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고 이걸 새로운 설계로 해서 우리가 수출까지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 설계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유로콥터, 지금의 에어버스사죠. 에어버스 헬리콥터 협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핵심 기술은 뭐 자기들한테 의존해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2005년, 6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대단한 그 어떤 합의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벤치마킹한 게 AS532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하고 우리 수리온의 특장점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 뭐 이런 관계예요. 그것을 모델로 이렇게 좀 다운 사이징,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국내 이제 UH-60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이렇게 좀 목적이 훼손될까봐 일부러 사이즈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재설계를 그 이제 프랑스 측하고 우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고 그 무엇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8.9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력 다 이제 탑승하고서 뜨는 게 뭐 연료 만지하고서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이 8.9톤이라서 이게 지금 뭐 프랑스제라든지 뭐 미국제 약간 그 밑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클래스는 아니고 급은 아니고 약간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 이제 개발이나 이제 양산 들어갔을 때 야 이거는 좀 전에 없는 그 등급이다 헬기가 이게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이게 되겠느냐? 왜냐하면은 승무원, 조종사, 부조종사 그다음에 그 거너 옆에 그 기관총 사수들. 승무원 4명에다가 완전 군장, 총기 다 뭐 탄약 휴대하면은 9명까지 탑승하기 때문에 이게 블랙호크보다 약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한참 이게 대테러전 할 때 뭐 2021년 8월 달에 다 끝났지만은 한 20년 기간 동안에
이게 시장에서 먹히겠느냐 이렇게 적게 타서.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KUH2라는 좀 개량력, 힘을 더 제대로 출력도 내고 뭐 이렇게 군장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탄약을 더 실을 수 있다든지 연료를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개량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출 시장에서 이제 시작이다. 제일 즐겨 하는 용어가 빨리빨리잖아요. 네. 근데 항공기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를 요에 느꼈잖아요. 수리온이 사고를 많이 났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뭐 있죠?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이 개발사라든지 양산 이렇게 배치되면서 쭉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육군에 뭐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 미비한 거고 아무래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해병대 마리노 2018년도 그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대표적인 사고 사례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개선되고 개량되고 하기 때문에 육군의 수리온은 어떤 그 경과정 양산 배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준. 근데 이제 해병대 거는 좀 가슴이 아픈 사례였고, 근데 그 한 가지는 좀 대표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리온이 첫 수출이 이라크하고 해결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첫 수출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군용이 아니고 뭐 다른 데로 했던데 왜 이거를 이라크에서 덥석 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살펴보면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수도 좀 소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종이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반가웠는데 이 소방 헬기라는 걸 얘기 듣고서 이거는 뭐 민수 아니냐 이제 그렇게 뭐 좀 의견들을 내는데 일단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이제 물꼬를 텄다는 게 그리고 옆에 나라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계속 우리를 이제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잘 됐는데 이 중동 그 헬기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그 지역도 있어요. 서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지금 한참 그 방사 수출되는 페루 지역의 남미.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러우 전쟁 그게 터지면서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공급망이 이제 붕괴돼 있는 상태에서 또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제 헬기 중에서 인기 있었던 게 Mi-171. 이 상당히 이거 뭐 인기 있었던 게 어느 정도냐면 미군이 아프간 전쟁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사이가 안 나쁠 때 트럼프 정부 때 초기에 뭐 그럴 때 막 사서 뭐 갖다 준다든지 자기들이 사용한다든지 특수전 헬기로 그런 정도로 Mi-171이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헬기들이 다 이제 살 수 없는 걸로 막혀버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좀 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도 수리온에 엄청 관심이 많다면서요. 근데 이제 뭐 필리핀 사례가 먼저 있었는데 뭐 불발이 됐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을 그 당시 형성된 가격이 우리가 조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걸 치고 들어온 게 이제 미국제 블랙호크 시리즈인데 이 블랙호크 시리즈도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게 있고 뭐 폴란드 공장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좀 인건비가 낮은 거. 근데 이거를 폴란드 거를 치고 들어와서 좀 우리가 실패한 사례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본사 중심의 이제 시콜스키사 그 중심에 좀 비싼 납품가가 비싼 거를 이제 치솟은 거를 이제 제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또 이 수리온이 가격이 낮은 거로 좀 됐어요. 형성이 최근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현재 뭐 이 서방 국가라고 하면서도 사실 회색 국가. 그러면서 또 사실 속마음도 미국 싫어하는 거. 의존하기 쉽지는 않고. 근데 어차피 무기 체계가 예전에는 뭐 러시아제나 프랑스제로 형성됐던 게 다 사라지고 물론 이제 전차가 남아 있는데 그다가 이제 그래도 친서방제를 그래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 그러면 수리온이 만약에 수출을 한다, 이 확장이 된다면은 동급 모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1차적으로 이제 블랙호크가 두 종류.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거. 하나는 좀 비싸고 하나는 싸고. 근데 사실상 이 블랙호크도 거의 후반부, 개량을 이제 할 때까지 다 와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수명이 그러니까 판매 수명이 그렇게 더 이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앞서 말씀하신 그 트랜스미션이나 이제 기어박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마리논이 이제 그 추락을 해서 인명 피해가 이제 생긴 건데 그거를 완전히 개선해서 국산화했던. 그래서 KUH2가 이제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발 이제 거의 막바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등장하면은 블랙호크는 이제 조금씩 저무는 이제 그 헬기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더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출이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2대 소방 헬기지만 물꼬를 튼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발을 일단 들여놨다는 거.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폴란드나에 수출하면서 현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리온에 수리온은 이제 그
해병대 그 마리노인가 상륙 공격 헬기를 해당 나라,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태국이 또 먼저 관심을 이제 표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럼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작전 환경에 맞게 아마 이제 무장 계통의 어떤 변화를 좀 요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제 그 플랫폼을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좀 미사일 쪽보다는 이제 로켓탄 위주로 뭐 한다든지, 뭐 터렛건을 좀 뭐 제외시키고 이제 건포도 간다든지. 반면에 이제 필리핀 이제 해병대는 또 미국 해병대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권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강력한 무장, 그 대전차 미사일 그대로 이제 장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기술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형이 된 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수리온은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KUH-2 그걸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변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온 2대를 수출하게 됐는데 어떤 걸 수출했는지 전망이 어떤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해결됐어요. 예. 수리온 잘 설명해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